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올리는 자료는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네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좀 제대로 다루고 있다면은 제가 35번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쉬운 문제인데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수능을 보는 방법을 자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시험이 수능이잖아, 그죠? 대부분 수능을 치시는 분들이 한 태어나서 한 20년, 그러니까 20살 전후에 친구들이 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수능에서 나오는 이 문장들은 어른들의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we라고 할 때 우리 고3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we hold the power to raise our children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애 엄마나 애 아빠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쉬운 문제라고 하지만 감심이입을 해서 이렇게 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수능은요. 지금 40대 이상의 평생 공부를 하신 분들의 어떤 내공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애를 우리가 키우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애가 우리를 키운다라는 이 말도 웃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키우는 것 같지만 애가 부모를 키우는 어떤 관점 바꾸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지만 저 같은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런 문장을 보면 굉장히 공감하는 글이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린애 같았는데 갑자기 웬 제 딸이 내 아들이 태어나면서 내보고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죠? 부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한다? 우리의 애가 내보고 부모가 되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필요하죠. 뭐가 되라고? To become. 부모가 되라고 해버리고 그게 부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고3들이 이제 보는 느낌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40대 이상의 그리고 수능 문장 정도 쓰는 분들은 천재단 말이에요. 그죠? 평생 자기가 했던 그 분야의 천재스러움, 그 천재들의 어떤 그 익살, 그죠? 그리고 그 분야의 언어들이 어렵죠. 그래서 그 분야의 언어들을 무자동도 제가 이게 여가 없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나오는 생뚱맞음 이런 거는 뭐다? 아, 그 사람들의 사정을 내가 읽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 있죠. 이게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세요.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완전함으로 가는 길 이러면 어때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애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애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랄까 불완전하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딸이 내게 다가와 너는 아버지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럼 나는 뭐죠?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리죠. 그럼 어른은 뭐예요? 애한테서는 완전한 존재죠.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거는 어른으로 가는 세계란 뜻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애들의 어떤 그 랩에 달려 있다는 이런 메타포가 생뚱맞지 않죠. 누가? 우리는. 근데 이제 고3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뚱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말도 한번 보세요. 이런 글들, 그죠? The way back to our own essence. 이거 뭐예요? 어렸을 적에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요? 고민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그 시기가 온 거죠. 어쩌다 어른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애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나보고 아빠래. 그죠? 그럼 또 다시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얘는 또 누구야? 라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걸 어떤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그죠? 우리의 방식을 우리 애가 보여주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상당히 부모로서 그 애를 그러니까 애가 있다가 갑자기 부모가 되면서 그죠? 제 딸이 제 아들이 내게 다가와 내보고 이제 부모라고 했는 그 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글을 쓴 분이 야 천재다. 나도 애였는데 갑자기 내 애가 나와서 나를 어른으로 인도하면서 그쵸?
저로 하여금 그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죠 어른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걸 갖다 이렇게 담담하게 깨달음을 주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저만큼 글쎄 35번 문장을 읽으면서 고3들이 느껴지겠나 이거죠. 그죠? 물론 이게 안 느껴도 답은 4번을 찍을 수 있고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게 쉬운 문제를 갖다가 뭐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 수능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어떻다? 예, 어른들이고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어른들이고 천재들이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맞죠? 그리고 그 세계에 고유한 언어가 진짜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녹아져 있는 문장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고등학교 3학년이 읽게 되면 굉장히 생뚱맞죠. 애가 되어서 부모가 되는 어떤 그 입장에서 다시 어린이가 나로 하여금 이제 부모가 되게끔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이걸 그냥 그 시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걸 놓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가지고 좀 쉬운 문장을 가지고 수능의 어떤 정수가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생뚱맞은 말들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고 수능 고유의 어떤 익살과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못 알아먹는 글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신다면 굉장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아들, 딸이 생기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서 완벽함으로 가는 하나의 깨우침이죠. 그걸 이제 인라이트먼트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작은 깨달음을 보통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피퍼니라고 하지 않나요? I got an epiphany this morning 그러면 아침에 while brushing my teeth 보통 이렇게 이 닦다가 갑자기 뭔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라고 할 때는 epiphany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좀 도통을 좀 했다. 그 문헌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다 하면 인라이트먼트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좀 잠깐 드리면서 35번을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 수능 보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논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